행복한 채굴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녹음하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영하권 날씨가 전국 대다수 지방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 새벽 4시 반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2014년 초판 1세가 발행이 되었고요. 2016년까지 초판 이후 총 45세가 발행되었으니까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작가는 웨이 슈잉이란 중국 분이고요.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도서 편집 경력 10년 차이고요. 또 유명한 출판 기획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서로는 하버드 새벽 4시 반, 기질은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이 평온해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등 여러 편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는 하버드 전문 기고가로 활동 중이며 특히 젊은 학생과 직장인들에게서 아주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요. 중국 CCTV 방송국 다큐멘터리 세계 유명 대학 하버드 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출신들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성공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만 공부하고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만 일을 할 때 더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가 이 말에 담겨 있다. 만일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 저녁 2시간의 여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해보자. 누군가는 이 시간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고 싶어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싶어 할 것이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누군가는 분명 이 2시간을 다르게 보낼 것이다. 그는 그 2시간 동안 매일 한 주제에 대한 책들을 찾아서 1년 동안 30권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이다. 다른 하버드 학생 하나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른 학생과 함께 토론을 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세워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전자들과 후자들을 비교했을 때 1년 동안 겨우 저녁 2시간의 여가 시간이 만들어 놓은 간극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하버드에서는 이런 남는 시간의 활동이 자신의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든다고 믿는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여가 시간을 잘 다루는 습관을 몇 년 동안 지속시키다 보면 하버드를 벗어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어느새 그의 눈앞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인생의 차이는 여가 시간에 달렸다. 사실 이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치다. 남들과 비슷한 시간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비슷한 크기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에 대한 결과 또한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버드 학생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지능이나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거나 크지 않다. 다만 그들이 쏟는 노력의 차이일 뿐이다. 너무 당연해서 힘 빠지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노력을 남들보다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다른 이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유흥이나 데이트를 즐길 때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하는 데 애써야 한다. 물론
캠퍼스의 삶은 각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섰을 때 그 자투리 시간을 즐기는 데만 보낸 사람들은 상아탑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사회에 던져졌을 때 그전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투리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한 이들의 숙명이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기만을 바라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으며 연구했던 이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성공이라는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자신은 여전히 빈손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특별히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걸까? 하면서 한탄하는 이들은 모두 다 여가 시간에 여가만 즐겼을 뿐 인생에 치열한 적이 없을 것이다. 치열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만은 성공이 다가와 줄 것이란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거나 자신은 그래도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가신하여 젊은 시절을 갉아먹는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닫는다. 자신은 큰 꿈만 꾸고 풍성한 수확이 입안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지 자신이 정작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데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수동적인 가신과 행운이 아닌 능동적인 노력과 치열함이다. 하버드 교수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졸업 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싶다면 하버드에 있는 동안에는 일강욕을 하러 갈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신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가장 뛰어난 사람은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어릴 때부터 체득해 왔고 그 문화를 하버드 안에서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하버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03년 프랭크 넬슨 코울이라는 학자가 세계적인 난제로 여겨지던 문제를 풀어내어 뉴욕에서 열린 수학학회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해 모두가 칭송했고 누군가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다. 선생님은 제가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콜은 그에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쏟았을 뿐이지요.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갸우뚱했다. 콜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가 대답했다. 한 일주일요? 콜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럼 한 달 정도 걸렸습니까? 콜은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다. 맙소사, 설마 1년 내내 이 문제를 붙들고 있던 건 아니겠지요? 그러자 콜은 웃음을 거두며 차분한 표정으로 답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1년이 아니라 나는 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이 일화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들은 사흘마다 5cm에 가까운 두꺼운 책을 한 권씩 정독하고 수만 단어 분량의 리뷰를 쓴다. 새벽녘 하버드의 캠퍼스에 가면 대낮처럼 밝게 불이 켜진 도서관에 자리를 빼곡하게 메운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는 모든 학생들은 각자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읽거나 한쪽에서 노트에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다. 심지어 간호실에 진료를 받으러 온 학생들 역시도 자신의 책에 몰두해 있다.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버드 캠퍼스는 구석구석이 움직이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라는 곳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8명의 미국 대통령과 4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넣은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 평의 밭에서는 한 평만큼의 수확만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의 무게를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미래는 너무나 다르다. 천재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 저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특기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저보다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신은 정말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불만을 터뜨린다. 과연 신은 정말로 불공평할까? 다른컨대 신은 불공평하지 않다. 실패의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면 하버드 캠퍼스를 찾아가 보라. 이곳의 학생들은 천재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아닌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여러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르누아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남보다 똑똑하지 않고 특별한 능력도 없다면 이 결핍은 당신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또한 당신에게 뚜렷한 목표와 그를 달성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만 터득했다면 단 하나, 노력만 있다면 성공에 이룰 수 있다. 천재 예술가로 평가받는 그마저도 노력의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하물며 평범하거나 둔죄라면 노력이 없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삶의 진리이다. 하버드는 천재들이 모인 곳이다. 흔히 천재를 상상할 때 괴짜를 머릿속에 그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해내지 못한 대단한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세계 최고의 천재 집합소 하버드에서는 그렇게 한가로운 괴짜는 찾아볼 수 없다. 중국계 여성 최초로 미 연방 정부 강요가 된 일레인 차오도 하버드 출신이다. 그녀는 물론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을 테지만 한순간도 자신의 능력을 가신하면서 게을러져 본 적이 없다. 그녀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쉬운 영어 단어조차 알지 못했던 그녀를 단번에 3학년에 편입시켜 버렸다. 영어를 전혀 못했던 그녀는 수업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노트에 옮겨 적었고 아버지는 매일 저녁 일레인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중국어로 다시 설명해주는 식으로 학습을 시켰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 일레인에게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영어 공부를 시켰다. 대학 시절에도 그녀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다.
소문대로 하버드 MBA는 학위를 취득하기 무척 어려운 곳이다. 명문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만이 이곳에 입학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어렵게 입학하더라도 엄청난 경쟁을 견뎌야 했다. 대학 시절에도 그녀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다. 소문대로 하버드 MBA는 학위를 취득하기 무척 어려운 곳이다. 명문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만이 이곳에 입학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어렵게 입학하더라도 엄청난 경쟁을 견뎌내야 했다. 따라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일레이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시카고 대학, 와튼 스쿨, 스탠포드 대학 등에 합격했지만 그녀의 꿈은 오로지 하버드였다. 당시 하버드 합격생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이 5%에 불과했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1977년에 일레이는 하버드 MBA 과정에 합격을 했다. 이 석사 과정을 밟는 2년 동안 그녀는 전쟁같이 치열한 강의실 분위기를 몸소 체험했다. 교수는 수업을 하지 않았고 교재도 없었다. 그저 매일 학생들에게 3가지의 연구 과제만 내줄 뿐이었다. 학생들의 일과는 바로 이 과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었다. 수업 방식이 이런 식이라 스스로 준비를 하지 못한 학생은 감히 강의실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교수가 호명할 때 막힘없이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발표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수가 호명할 때 막힘없이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발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버드 재학 기간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을 들어갔고 방과 후에도 쉬지 않았다. 3가지 연구 과제를 모두 완벽히 해내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야 했는데 그 과제 하나를 해결하는데도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걸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종일 수업과 연구 과제들로 정신없이 보내다가 새벽 1~2시가 되어서야만 겨우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다. 하버드에서의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나의 인생에 가장 많은 걸 얻어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레이는 하버드 시절을 이렇게 해고했다. 그녀는 우수한 교수진의 가르침과 노력을 통해서 리더십과 실력을 쌓아 점차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가 천재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가 하버드에 있는 동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천재성보다 노력과 성실함 덕분이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당시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그날 곱씹어 공부해온 그 습관 그대로 그녀는 하버드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했다. 그녀의 천재성이 아닌 노력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중국계 여성 노동부 장관을 만들어낸 것이다. 일레인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나 말하는 노력의 중요성이 교과서적인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하는 노력이 바로 천재를 만들어낸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당장 공부하라. 이 하버드 격언과 하버드의 문화는 일레인 차오를 끊임없이 자극했고 결국 영광스러운 커리어를 그녀에게 안겼다.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교실에 던져진 일레인보다 더 불리한 상황인가?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 바로 노력이라는 정직함으로 말이다. 기억하라. 성공은 결코 게으른 자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하버드 출신의 가장 유명한 기업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언젠가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게으름은 한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도 먼지처럼 다가가서 결국 녹이 슬게 만들죠.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민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종종 이 말을 되새기면서 나 자신을 다잡곤 한다.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 놓치기 쉬운 문제를 종종 의식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해주곤 한다. 게으름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그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으며 한번 장착된 게으름은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이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게으르거나 미루는 습관은 충분히 제 시간 안에 완성될 일마저도 너무나 어려운 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게으른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일의 전면에서 물러나 버리고서 언제나 문제로부터 외면하는 편안함을 추구한다. 하버드에서 몇 개월 동안의 연수를 다녀온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의 학생들이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들 말하는데 하버드에 다녀온 후 비교해 보니까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더군요. 하버드 학생들이 비교하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학생들은 너무 안일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는 하버드 캠퍼스에 가득 찬 뜨거운 학구적 분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와서 자신의 학생들이 걱정되었다고 한다. 하버드 학생들에게서는 도저히 게으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데려간 학생들을 보니 마치 쉴 틈만 찾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이도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목표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먹는 시간도 이 모두 목표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만 마치 내가 데려간 학생들은 학습을 위한 시간과 자신만의 시간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서 하버드의 열망이나 열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수의 걱정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하버드에 입학한 아시아의 유학생들 대다수가 수업 진도마저 따라가지 못하여 이 교수의 걱정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하버드에 입학한 아시아의 유학생들이 수업 진도마저 따라가지 못하여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자신의 공부에 쏟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게으름을 일종의 따분한 심리로 분석한다고 한다. 게으름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는데 경미한 경우에는 미루기와 망설이기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나태함과 기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버드의 성공 비결,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누구나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한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을 몰라 게으름으로부터 지고 마는 사람들이 많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게으름은 마치 철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 자주 사용하는 열쇠는
언제나 반짝거리기 마련이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실함과 성취 욕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매사를 미루기만 하는 사람은 어떠한 성공도 거둘 수 없다. 하버드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게으름이 고개를 들려고 하는 순간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행동을 해야 한다. 둘째, 목표가 있다면 이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노력의 동기와 뚜렷한 방향성이 생긴다. 목표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이루겠는지를 계획한다면 그에 맞게 연 단위, 월 단위, 그리고 일 단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쪼개진 계획에 따라서 하루하루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로 구분도 할 수 있다. 셋째, 내일부터 하자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게으름은 달콤하여 이 유혹을 뿌리쳐내기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 식욕을 억제하는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게으름을 극복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서 이를 극복할 방법을 제대로 익히고 습관화시킨다면 어느덧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네,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느꼈던 점은 그 하버드생들은 천재형보다는 그 굉장히 집중력과 노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만 이 시간을 하버드생들은 대다수 공부와 가제 연구 그리고 이런 학업에 굉장히 매진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본인의 그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서 어떤 회사의 문제 해결이나 그런 업무 처리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조금 제가 좀 행동으로 조금 한번 결합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은요. 독서하는 습관은 좀 더 계속 꾸준하게 정착화시키고 제 같은 경우는 이 자뇌의 발달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논리적인 그런 좀 서적을 그런 도서들을 집중적으로 조금 한번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